오늘은 미싱 바늘의 부위별 명칭하고 사용하는 방법, 가정용 미싱 바늘과 공업용 미싱 바늘, 그 다음에 선바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선 미싱 바늘의 부위별 명칭을 볼 건데요. 자, 미싱 바늘에는 대부분이 다 보셨겠지만 몸체가 있고 기둥이 있고 바늘 눈, 구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늘 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바늘 끝을 기준으로 바늘들을 많이 구분합니다. 일반 바늘은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지 원단하고 스판 원단은 끝이 뭉뚝하게 생겨 있습니다. 뭉뚝하게 생겨 있는 이유는 원단을 기스를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뭉뚝하게 생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바지 원단이나 방수, 가죽 원단들은 끝이 빽족하게 생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단의 밀도가 초밀해서 원단을 찌르면서 바늘이 꿰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지 원단과 스판 원단, 이 두 가지 원단들은 편물 형식으로 재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끝이 둥글고, 청바지나 방수 원단이나 가죽 원단은 밀도가 높은 원단들이기 때문에 끝이 빽족하게 뚫어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기둥을 잘 보시면 바늘에 홈이 파져 있습니다. 홈이 파져 있는 쪽과 홈이 이렇게 C자 모양으로 파져 있는 부분과 일직선 모양으로 쭉 파져 있는 모양이 있는데, 이거를 이쪽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이 일직선으로 파져 있는 쪽이 바깥쪽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느질 특성에 따른 사용처입니다. 자, 미싱 바늘에는 크게 가정용 미싱 바늘하고 공업용 미싱 바늘이 나누어지는데, 가정용 미싱 바늘에는 HA라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공업용 미싱 바늘에는 DB라는 걸로 나누어집니다. 공업용 오버록 바늘에는 DC라는 바늘이 들어가는데, 가정용에는 일반 바늘하고 본봉 바늘하고 오버록 바늘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업용에는 나누어지고요. 공업용 미싱에는 숫구이 미싱도 있고 3번 커버 스티치 미싱도 있고 쌍침봉이라고 해서 청바지 스티치를 때리는 미싱도 있고 니온오버라는 미싱들이 있는데, 이 각기 미싱마다 바늘이 다 틀립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쓰는 미싱이 아니기 때문에 편집을 안 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정용 미싱 바늘은 HA라는 걸로 구분을 하시고, 공업용은 DB라고 구분을 했는데, 미싱 케이스가 없을 경우는 바늘을 보시면 이 머리 부분에 단면형으로 깎아져 있는 거는 가정용, 동그랗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건 공업용으로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정용 바늘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가정용 미싱 바늘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HA라고 했는데 9호, 11호, 14호, 16호, 18호도 있고, 그런데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바늘입니다. 자, 그 미싱 나중에 바늘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종이 케이스로 담아져 있는 것도 있고 플라스틱에 넣어져 있는 것들도 있는데, 가격이 비싼 거는 강도라든가 바늘 끝이 튼튼하고 강도가 좋아서 비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드렸는데, 이거는 가정용 바늘인데 니트 바늘, 이게 끝으로 보기에 일반인들이 구별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케이스를 보시고 거기에 섞이지 않게만 해주시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가정용 바늘을 보시면 이쪽 한쪽 면이 단면형으로 되어 있는데, 자, 가정용 미싱 바늘은 HA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호, 11호는 얇은 원단,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름 원단을 사용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폰 원단이나 면, 아사 같은 여름 원단을 사용하시면 되고 린넨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9호보다는 11호 정도를 쓰시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11호하고 14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9호, 11호 여름 원단보다는 조금 두께감이 있는 원단들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여름 원단은 봄, 가을용 원단까지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호하고 16호를 사용하시는데 데님 원단이나 두꺼운 원단이라든가 캠퍼스지, 그 다음에 겨울 울 원단, 뭐 이런 원단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단 바늘은 11호하고 14호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늘을 갈아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갈아야 되는 시기는 자주자주 갈아주시는 게 좋고요. 나는 그 가는 시기를 좀 알고 싶다 생각을 하시면 안감, 다우다라는 안감, 옷 속에 들어가는 안감들이 있는데 그 안감들을 좀 모아두셨다가 원단을 봉제를 하시면 원단을 일직선으로 이렇게 봉제를 박음질을 해주시면 옆으로 이렇게 결이 나가는, 원단 결이 나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바늘 끝이 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바늘을 교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용에 보시면 이렇게 단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바늘을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미싱에는 가정 실끼우기 장치가 있습니다. 그 실끼우기 장치는 이 단면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끼워도 이 단면형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늘 구멍이라는 곳에 바늘 실끼우기 장치가 자동으로 맞기 때문에 가정용에는 미싱 바늘이 끼워집니다. 하지만 자동 실끼우기 장치는 공업용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이 부분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끼우기 장치를 정확하게 맞춰 넣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정용에만 실끼우기 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용 미싱 바늘에 간혹 머리 부분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것은 특수 바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블루를 스판 미싱 바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머리 부분이 빨강색 있는 것은 자수 미싱 바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업체마다 자기네들이 구별하는 방법들을 조금씩 차이를 두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맞다 안 맞다라고 보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업체한테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고급 바늘이기 때문에 가정용 미싱 바늘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고급 바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싱을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에 사은품으로 들어오는 미싱들이 있습니다. 이 미싱에 그냥 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일반 바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스판 바늘,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는 건 자수 바늘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미싱이 자수 미싱 미싱이냐 일반 미싱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싱이 가격이 조금 비싼 것일수록 이렇게 쌍침 바늘도 간혹 들어가 있습니다. 기계에 따라서 이렇게 사은품으로 들어가 있는 바늘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용 미싱 바늘을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공업용 미싱 바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업용 미싱 바늘에는 DB로 구별을 한다고 했는데 호수는 똑같습니다. 9호, 11호, 14호, 16호입니다. 공업용 미싱 바늘은 숫자가 크면 클수록 바늘의 굵기가 굵습니다. 그래서 원단도 두꺼운 걸로 봉제를 하시면 됩니다. DC도 마찬가지인데 9호 DC는 오버록 바늘인데 9호, 11호, 14호, 16호 형식으로 나갑니다. 자, DB나 DC, 오버록 바늘과 범봉 바늘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머리 부분이 큽니다. DB는. 그리고 공업용 오버록 바늘에는 머리가 짧습니다. 그리고 바늘기도 짧고요. 그래서 공업용은
미싱 바늘이 잘못 끼워지면 고장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잘 맞춰서 끼우셔야 되고, 가정용 미싱 바늘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면형이 동그랗기 때문에 이 바늘 구멍을 잘 맞춰서 미싱에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두께감이나 바늘 호수는 가정용하고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단 숫자가 9호이면 얇은 원단, 11호, 14호는 봄, 가을 원단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16호 정도는 겨울 원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14호 정도로도 겨울 원단을 방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1호와 14호를 사용하시면 되고, 바늘을 자주자주 교체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손바느질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손바느질은 숫자가 크면 클수록 가늘고 숫자가 작으면 바늘이 굵습니다. 미싱 바늘하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늘을 선택하실 때 저렴한 원단보단 차라리 비싼 바늘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금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게 중국산 바늘인데 여러 개 많이 들어 있으면서 가늘고 긴 바늘이 있는데 한 1,000원 정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바늘 끝이라든가 조금만 힘을 주면 바늘이 휘는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또 이렇게 굵은 바늘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혹 한 번씩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트로 원형으로 되어 있는 바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미싱 바늘인데, 이제 골드 바늘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종이 포장지 안에 3호와 5호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작으면 바늘이 크고요, 숫자가 크면 바늘이 짧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3호와 5호입니다. 저는 이 바늘을 가장 많이 쓰는데, 바늘 끝이 구멍이 크면서 이게 일직선으로 떨어져 있었고 끝에 바늘이 강도가 세서 손바느질하기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서 자주 사용하는 바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퀼트 바늘인데, 퀼트 손바늘은 이제 유럽하고 일본 제품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제품이 가장 많은 바늘 중에 하나가 퀼트 바늘입니다. 다양하면서 좋은 바늘이 많기는 합니다. 머리 부분이 크기도 구멍도 크면서 가늘면서도 강도가 셉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퀼트 바늘에도 엄청 많은 다양한 바늘들이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로 9호로 되어 있는 사이즈로 그대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사이즈별로 길이별로 되어 있는 퀼트 바늘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퀼트 하시는 분들한테 선생님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미싱 바늘과 손바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